자, 성적이라는 말과 실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네, 성적은 말 그대로 몇 점이냐, 지금 시험 봤을 때 몇 등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요즘 우리가 이제 결과로 받아보는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양적인 거라면 실력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아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쌓는 거예요. 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고력을 기른다. 약간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뭐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죠. 사고력이라는 게. 그걸 길러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때그때 성적 받는 거에 연연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만 하면서 나아가면은 나중에 좀 어려운 공부를 얘가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언발에 오줌 누기다. 예, 네.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인정받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는 아이들이 더러 이렇게 성적 쌓기만 막 연연해합니다. 네. 얼핏 중학교 그 공부 잘하는 여중생이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 지금. 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이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중에 좀 많은데 칭찬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자기가 호기심이 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갖고 탐구해보고 이런 활동을 자꾸 함으로써 사고력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외우는 거 그걸 반복해서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짠 하고 맞추는 거 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력을 키울 틈이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네. 성적에 연연한 아이들은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네. 완벽하게 공부를 해내야 되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뭐 나는 지금 성적보다는 내가 뭔가 학습 능력,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학습 능력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난 이게 재밌어. 이걸 알고 싶어. 그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거. 네. 거기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아이들이 책을 읽는 활동이 아마 같이 가게 될 건데 그런 욕구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학습하기 좋은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걸 아시고 물론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친 고2, 고3한테까지 이런 걸 지향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조금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라면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저는 네. 중학생까지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네. 독서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양육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8번째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아니구나.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떡하죠? 예. 그건데요. 뭐 아주 싱거워요. 제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기다린다. 때가 되면은 아이가 대부분은 정말 거의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가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다른 멋진 계획과 뭐 또 다른 꿈을 갖고 정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설적인 포기다. 네. 예,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러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조금 늦게 오는 아이도 있고 그게 뭐 빠른 아이도 있는데 늦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정도를 실천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이 공부를 돕는 양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예, 좋은 어떤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3가지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믿는 마음. 네. 두 번째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조급하게 대처하지 않는 여유. 네. 뭐 3가지로 나눴지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로 쭉 통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네. 자녀를 믿어주는 거? 네, 맞습니다. 이 3가지를 꿰뚫는 요소가 바로 신뢰죠, 신뢰. 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하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질문,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었어요.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줘서 공부를 잘한 걸까? 아니면 이미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까? 네. 후자일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럼 나는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내가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네. 여유도 있을 수 있어요. 믿으니까. 네. 그래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긴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런 신뢰가 아이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필요한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고 여유를 갖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또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되나 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제가 앞으로 남은 3시간 동안 또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태도는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 하나 듣고 이번에는 아이 공부를 망치는 양육. 나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프리즘 검사라고 알아요? 우리 딸이 공부할 때 눈이 많이 피로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시력이 안 만든다고 해서 솔루나 안경원에서 프리즘 검사를 하고 안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도 솔루나 안경원에 데려가야겠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야탐역 홈플러스 정문주차장 건너편 사거리 솔루나 안경원. 문의 전화는 031-709-1204 031-709-1204로 문의하세요. (90.7MHz) FM 분당 방송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아이 공부를 망치는 양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부모들의 행동을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공부를 망치는 양육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것들이 나올 건데요. 네. 첫 번째는 학습의 주도권을 부모가 갖는다예요. 학습 문제를 아이 스스로가 진단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아이에게 공부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책임감도 되게 약해져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요. 엄마는 옆집 아줌마 말에 따라서 학원이나 과외를 정하곤 하지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방법은 피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물어보지 않고 일단 나쁜 쪽으로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합니다. 네. 이제 참고 참았던 게 아이에 대한 불신이 팍 폭발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한풀이나 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네. 안에도 이런 게 조금씩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네. 저도 가끔 혹시 무책임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예, 항상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먼저 내 입장이나 그런 게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잔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사는 경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하는 거죠. 늘 네. 비난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충고하고 조언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이 공부를 망치는 양육이었다는 거예요. 네.